KBC에도 정확하게 없습니다. 이게 바로 단점이죠. 저는 펜트하우스를 입찰하기 전에 어떻게 낙찰가를 산정하느냐, 돈을 벌고 싶으신가요? 그럼 딱 7분만 투자하십시오. 오늘은 제가 이번에 낙찰받은 펜트하우스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투자자 시선으로 제가 왜 그 펜트하우스를 받았고 펜트하우스를 어떠한 식으로 접근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받은 펜트하우스 한번 보시죠. 이번에 펜트하우스를 받은 아파트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들어오면은 이렇게 방이 있고요. 여기는 펜트하우스지만 일자 펜트가 아니고요, 복층 펜트하우스예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소유자분께서 쓰시던 커튼이 이렇게 있고요. 이건 바로 자동 커튼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자동 커튼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밖에 펜트인데에도 불구하고 층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19층이거든요. 밖에 뷰는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이렇게 2층으로 되어 있는 펜트입니다. 다음은 주방. 이렇게 공간이 있고요. 여기는 안방. 이렇게 되어 있고요. 좋은 가격에 매각이 되어야 될 텐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매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녕. 펜트하우스 잘 보셨나요? 실거주자 입장에서 보면은 장점과 단점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투자자의 입장에서 제가 왜 펜트하우스를 입찰을 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야기 드릴 것은요, 제가 예전에도 펜트하우스를 한번 매입을 하고 매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수익이 꽤 괜찮았거든요. 그 물건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가 약 9억 원가량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낙찰받은 금액은 8억 원이 좀 넘었어요. 계산이 안 나오죠. 9억 원에 분양을 했는데 8억 원대의 낙찰을 받아? 왜일까요? 물론 이 아파트가 시세가 엄청나게 올랐다 그러면 가능하겠지만은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저는 9억 원짜리를 8억 원대의 낙찰을 받았냐? 이 펜트하우스 같은 경우에는요, 분양가가 9억 원인데 그 이후로는 거래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요, 9억 원에서 거래를 할 때 이 펜트하우스는 정말 골조만 있었습니다. 바닥도 없었어요. 골조밖에 없어서 들어오신 분들께서 인테리어를 바닥부터 전부 다 알아서 하도록 설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들어간다 그러면 인테리어만 2억 원 이상 해야 됩니다. 많게는 5억 원, 7억 원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펜트하우스의 시세는 9억 원일까요? 아니죠. 최소한 11억이 넘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8억 원대에 들어갔어도 손실 없이 좋은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게 느껴지시나요? 펜트하우스의 단점, 시세가 없다라는 것이 굉장히 단점입니다.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KBC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만 움직이면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펜트하우스는 시세가 정확히 없다라는 게 단점입니다. 한 단지에 펜트가 없는 단지도 있고요, 많다 하더라도 한 세대에서 5세대. 그런데 거래가 안 되면은 이 펜트하우스의 시세를 그 누구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KBC에도 정확하게 없습니다. 이게 바로 단점이죠. 하지만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단점을 줄이고 이것을 보완하면은 그것은 장점으로 수익이 극대화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펜트하우스를 입찰하기 전에 어떻게 낙찰가를 산정하느냐, 지금 펜트하우스가 예를 들어서 80평 그 정도 된다 그렇다면은 그 낮은 평수, 그거보다 바로 낮은 평수에 이 가격을 비교해 봅니다. 이 가격을 비교해 봤을 때 펜트하우스의 가격의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굉장히 많은 유추를 해보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비교 싸움입니다. 매입하시는 분들은 어떠한 생각이냐, 희소성, 이 희소성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비싸고 싸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나만 가지고 있는 물건, 희소성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십니다. 저는 그걸 알고 있거든요. 투자 안 해보신 분들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아냐 할지 모르겠지만은 한번 해보십시오. 2000세대가 사는 단지 중에 나 혼자만 펜트를 살고 있어 라는 그런 희소성 말이죠. 그렇다면은 이 펜트하우스보다 바로 밑에 있는 이 아파트의 가격과 펜트하우스의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그 가격대면은 내가 입찰을 하고 아니면은 실거주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본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입찰하지 못한다는 게 단점이죠. 물론 이거 말고도 다른 펜트하우스가 나와 있는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당연히 꼼꼼하게 챙겨보시는 것이고요. 그렇다면은 이것을 여러분들이라면은 어떻게 입찰할 것인지, 그리고 얼마에 매입을 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많은 고민해 보셔야 되고 있고요. 그 다음 부동산 사장님이랑도 많은 이야기를 해보셔야 됩니다. 펜트하우스 같은 경우에는요,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전에 라디오 쓰다 보니까요, 도끼라는 래퍼가 있습니다. 그 래퍼는 최고층이 30층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29층에 살고 있다 그래요. 왜 그러냐? 자기는 30층을 가고 싶은데 30층이 지금 안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아래 29층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올라가려고. 이 위에 사람이 매각만 내놓으면 올라가려고 밑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래요. 그러한 식으로 희소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메리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펜트하우스가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지금부터 펜트하우스가 나온다 그러면은 가서 부딪혀 보십시오. 지금 당장 하지 못하더라도 지금 가서 감을 익히는 겁니다. 내가 정말 투자금이 있었을 때 그때 바로 베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오늘은 어쩌면 조금 어려운 펜트하우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투자라는 여러 가지 물건을 보여드려야지만이 구독자분들께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해서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